본인이 나중에 알았는데 스스로의 건강에 위협이 될까 봐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또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 그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굉장히 여전히 허들이 많거든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섬세한 입법이 좀 모자라지 않나. 말하자면 외국에서 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한 7, 80년대쯤 됐을 입법 수준으로 지금 2020년에 입법한 거 아니냐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좀 변화된 모습을 국회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태아의 생명권 소중합니다. 태아의 생명권 소중하다. 태아도 다 생명이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인데 그 태아가 느끼는 스스로의 생명권보다 그 어머니의 어떤 현실의 문제랑 그게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DJ에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10월 8일 목요일 생방송입니다. 문자 4747번. 잭디가 오늘 조 바이든이 당선될 때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망해 준다고 약속하고서는 그냥 넘어간 거 잊지 않고 잭디가 하차할 때까지 매일매일 출석 체크해서 노려보겠습니다 했는데 제 기억납니다. 이거를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주말에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주말 방송 토요일 방송 들어보시면 우리 이승훈 평론가가 잘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승훈 평론가는 박지훈 변호사 뒤를 이어서 MBC에서 진행했었죠? 잘했는데요. 네. 박지훈 변호사도 잘했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제가 좀 부적절하긴 해요. DJ가 사투리를 그래, 쓴다는 게 맞지 오늘 않죠? 방송만 네. 들으신 분들도 네. 아까 놀라신 분들 몇 번 있을 거야. 놀라셨을 때가. 자, 우리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제부터 계속 기사도 참 많이 났고 또 이거 정말 이 우리 생활하고 이제 밀접하게 돼 있는 그런 이 법이라서 낙태한 여성과 또 의료인을 처벌하는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낙태죄 관련해서 입법 예고된 개정안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형법에 있는 낙태죄에 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려서 올해 말까지 이제 대체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입법 예고를 이제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모자 보건법 형법을 조금씩 고쳐서 기본적으로는 임신 초기 14주 때까지는 예외 사유 없이 이제 모두 그냥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되 네. 그다음 24주까지는 몇 가지 뭐 사회경제적 사유라든가 뭐 원치 않은 임신 특히 이제 뭐 친인척에 의한 뭐 문제라든가 뭐 보건학적 이유라든가 뭐 강간 중간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경우는 이제 허용하고 그 뒤로는 이제 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그대로 두고 예외 사유를 거기에 넣는 방식이어서 현재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거냐라는 약간 법적 논란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법률가들끼리 약간 기술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보다 논란이 되는 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단순위원 의견이 3분 있었고 네. 헌법 불합치 의견이 4분 있었고 그다음에 합헌이다라고 하는 분들 2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7대2가 돼서 헌법 불합치가 났는데 헌법 불합치 하신 분들은 일단 14주를 1차적인 그 기준선으로 정하신 거고 단순위원 분들은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22주 정도까지는 좀 넓게 사유 없이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과 전반적으로 좀 그 지원과 보호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맥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헌재 판결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그러게요. 법안 형태로 좀 입법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박주민 의원도 요거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법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얘기했고 권인숙 의원도 요거는 반발하는 지금 입장을 낸 상황이고요. 뭐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지금 제출한 상황인데 김준 변호사 보기엔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이거는 지금 사실 뭐 몇몇 캐나다나 뭐 호주나 뭐 이런 데 이제 낙태죄 자체를 폐지한 국가들도 있고 사실 낙태죄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임신 중단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이제 청와대 뭐 대통령께서 아마 그 뭐 카톨릭이시고 뭐 이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추측이지만. 네. 추측이지만 그래서 뭐 종교계 반발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 자체만 가지고 사실 교계에서는 카톨릭이나 기독교 쪽에서 상당히 좀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뜯어보면 이 임신 주수와 관련해서 딱 떨어지게
아까 앞에 이승원 이승원 평론가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신이 원래 불규칙한 경우나 아니면 원래부터 장애가 있는 여성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의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24주도 지금 24주인지 25주인지 뭐 사실 그 불명하게 주수로 딱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 뭐 낙태죄가 죄가 아니라고 해서 손쉽게 낙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되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나중에 알았는데 수술의 건강에 위협이 될까봐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또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굉장히 여전히 허들이 많거든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섬세한 입법이 좀 모자라지 않나. 말하자면 외국에서 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한 7, 80년대쯤 됐을 입법 수준으로 지금 2020년에 입법한 거 아니냐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좀 변화된 모습을 국회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박지원 변호사 이도저도 아니다. 이도저도 눈치를 또 보는 거죠. 합헌이 지금 두 분의 재판관 얘기했는데 그 두 분의 재판관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단체라든지 종교 단체에서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없애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봐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났던 헌법 불합치긴 하지만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절충을 해버린 것 같아요. 사실상은 이러면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하고는 뭐 저는 그냥 다 받아들인 것다 아닌가. 그래서 별로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낙태죄 폐지가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진보한 부분이 없다. 예. 진보된 부분이 없다고 봐야 될 것 어떻게 같아요. 보십니까? 저는 애초부터는 폐지론자였어요. 처음부터. 네. 본인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되게 보수적인데도 이건 또 진보적이네요. 그렇죠. 사람이 모든 분야에 다 보수적일 수 없죠. 아니 본인의 그 여성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거냐. 또 그 아이 나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우는데도. 이게 이상과 현실의 문제. 이상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도덕적이고 뭐 아름답고 세상은 아름답고 종교인들이 말씀하시는 현실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정글이에요. 현실적으로 보시자고요. 태아의 생명권 소중합니다. 태아의 생명권 소중하다. 태아도 다 생명이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인데 그 태아가 느끼는 스스로의 생명권보다 그 어머니의 어떤 현실의 문제랑 그게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서 아까 김준희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낙태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엄청 힘듭니다 이거. 아니 그 지금 말을 좀 얹자면 우리 그 이가 아파도 치과 가서 이 뽑는 것도 무서워서 달달 떠는데 이 낙태 수술 한다는 거 진짜 굉장히 부담인데 몇몇 특히 그 남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 없애놓으면은 너도 나도 다 낙태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선택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걸 수도 있는데 미성년자들 미혼모들이 이제 합니다. 그럼 이제 드라마를 보나 영화를 보면 그 미혼모가 애를 낳아서 아름답게 키우고 엄마 아빠 역할을 하고 와로 해피월드 이루고 삽니다. 드라마죠. 현실이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미혼모 고등학생애가 낙태를 못해서 어렵게 낳아서 어렵게 키우는 아이와 그 미혼모 인생 그 낙태 반대하시면 책임져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건 아름답고 이상적일 뿐이다. 현실의 문제에 직시한다고 보면 저는 낙태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비범죄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른 부분을 뭐 조치를 하는 거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한 거는 범죄로 삼지 마라. 어차피 또 문제는 사문화돼 있어요. 처벌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만 있는 걸 갖고 굳이 규범력을 잃은 이 제명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헌법이라는 게 이 법적으로 처벌하고 뭐 상위법의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보다 더 큰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이 법이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죄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사실 공통된 건가요, 세 분 다? 김준호 변호사님.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라도 두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병원 여전히 뭐랄까 약간 불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죄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한두 번씩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보면 진료는 평일에 가서 받고 시술은 주말에 이렇게 뭐 가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게 뭐 보험도 안 되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고 위생 문제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관리 감독도 그렇고 오히려 그걸 좀 그 산자 산모 그러니까 그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더 필요하지. 상당히 입법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네. 지금 우리 문자들 몇 개 읽어드릴게요. 뭐 이런 이 박종욱님도 뭐 여성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런 수술을 할 텐데 그걸 왜 법이 강제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 밑에 2415 대원 저는 6남매 엄마입니다.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보람과 기쁨도 크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보호받아야 할 때 어른들의 무지한 큰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 아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남자들의 책임감과 절제력이 더욱더 교육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네요. 사실 현실적으로 남자들 피임에 피임 대해서는 능력, 피임해야 되는 그런 피임에 대한 것들, 인식 책임, 예. 그리고 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더 말하자면 그렇죠. 양형 기준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으로 좀 더 강하게 하는 쪽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는 성 문제를 터부시했잖아요. 네네 뭐 엄마한테 애기는 어떻게 낳아 물어보면 큰일 나는 거고 우리. 다리 밑에서 주원도 네, 그랬어요. 뭐 무슨 뭐 삼순하면 학이 뭐 물어본다고 물어보고. 근데 이거는 이제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혼모가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은 성교육, 임신과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이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학교에서 이제 터부시하지 말고 저는 솔직히 가르치는 게 우리 나이가 맞다고 비슷하잖아요. 네. 한 번도 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저희도. 저희 김준현 변호사는 배워본 적이 있을까? 네, 뭐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약간 HIV 제 친구한테 에이즈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줘서 전혀 뭔가 다른 거. 오히려 터부시하게 만드는 네. 더 엄숙하게 만드는 겁나게만 공포를 주는 그런 거죠. 친구들끼리 배우니까 잘못 배우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건 사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개판되는 개판.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래서 묻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피임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것들로 진짜 중고등학교에도 저는 가르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전 가르쳐야 네. 진짜로. 그 현실의 문제예요. 야 어디 미성년자가 무슨 지금은 중학교 이게 때부터 아니라 낮출 이제는. 필요가 있다. 그럼요. 더 그래야 낮춰야죠. 왜냐하면 고등학생 미혼모 이거 본인도 하다가 어떻게 처리를 너무 못하고 많아요 일단 네. 진짜 너무 많고 야 지금. 이거 어떡하지 하고 집에 말도 못하고 학교에는 말도 못하고 학교 잘릴 것 같고 낙태는 금지라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심심치 않게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화장실에서 거 많이 뭐 있죠. 이 말이 안 되는 비이성적으로 상황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 학교에서 이거 터부시할 게 아니라 오픈시켜서 저는 가르치는 게 맞다. 그래 최근에 그 책 뭐 교재 좀 그런 것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지금 이 게시판에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오히려 임신 중인 혹은 아이를 막 낳은 이 청취자들도 이 낙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죄로 봐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이 생활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지금의 생활, 2달 뒤의 생활, 2년 뒤의 생활, 10년 뒤의 생활 이걸 봐야 된다. 범죄에서 제일 정한 범죄가 피해자 없는 범죄거든요. 낙태가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은 있지만 그래도 피해자 없는 범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생각 오죽하면 하겠어요.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까 이제 치과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과도 그런 무서워하는지.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범죄해가지고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사 특공대 4부로 넘어갑니다.